도큐, 시바, 하이맥스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큐사인은 온라인 서명 1위 업체이고 2위인 어도비 사인이나 헬로 사인을 인수한 3위 드롭박스와도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업계의 특성상 한번 플랫폼이 선점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한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시대에 종이와 팩스 사용을 줄이고 온라인 서명은 문서 자동화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더욱 확장될수록 도큐사인의 고객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회사나 사업성이 좋은 건 알겠지만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 건 아닌지, 다른 사업으로 확장성이 있는 것인지,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전자서명이 대세가 될 것인지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어도비같이 대체 불가하고 현금 기계인 업체에 투자하기 전에 많이 하는 고민이 사업 확장성이나 새로운 동력인 신사업 소재가 있느냐인 것처럼 도큐사인도 이제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 시작부터 계속 째려보다가 100 위에서 사서 150불 대에 다 팔았었습니다. 당시 팔 때에도 언택트 때문에 너무 올랐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후로 290까지 오릅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 조정이 심하게 올 때 180불 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지 못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딱 200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분기마다 평균 약 40%의 급격한 매출 성장성뿐 아니라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증시 조정과 함께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190불 정도면 좋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동안 그 밑으로 내려갈 기회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거대한 벽이 받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도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인데 하는 사업에 비해 뭔가 시총이 너무 큰 느낌이고, 둘째는 언택트 수혜주 느낌이라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지금 같은 매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채가 어느 정도 있지만 현금도 상당량 가지고 있고 마진도 올라오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마치 라이벌인 현금 흐름 깡패 어도비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다른 클라우드 기업 경쟁자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 현재 사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새로운 사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괜찮아 보입니다. 언택트 수혜주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급속한 매출 상승과 자동 홍보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더는 거래처도, 부동산이나 보험 중개인도, 고객도, 변호사도 직접 만나서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의 소비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도큐사인을 사용한 계약의 반 이상이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 전자서명이 아니라 미래의 계약 프로세스 플랫폼입니다. 물론 서명당 요금이 나가지만 물리적으로 나가는 돈이나 노력에 비하면 미비하죠. 언택트 수혜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택트 수혜주인 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 각국에서 전자서명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바뀌는 추세라 이렇게 한번 법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매출의 대부분이 북미 대륙을 포함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더 디지털화할수록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시바는 DSP 그룹의 IP 라이센싱 부서가 독립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세계 유수 회사들과 인수합병으로 성장하다 보니 이스라엘,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의 디자인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고 IP는 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IP는 한국말로 지식재산권으로 해석되는데 일종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고, 이걸 팔아서 라이센스나 로열티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석유 회사들처럼 반도체 회사도 설계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IP 회사, 팹리스, 파운드리 등등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세계 반도체 IP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한 1위 업체인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직원 400명 중에 370명 정도가 엔지니어이고 무선 플랫폼, 모바일, 자동차, 드론, VR, 웨어러블, 보안, 오디오, 이미지, 음성 입력, 인공지능 등등 거의 대부분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 5G 관련 통신 쪽과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특히 중국 ZTE의 5G 기지국 사업에 동참하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센서 통합 쪽에 로열티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키아와도 협업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15% 상승하면서 100밀리언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바 역시 밸류에이션이 문제입니다. 물론 5G 사업이 세계로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는 만큼 매년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총이 에비타 대비해서 너무 높고 많은 투자자가 평가 지표로 보는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이 과대평가로 보입니다. 하이맥스. 그림에서 보면 팹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설계나 기술 개발은 하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바는 IP이고 하이맥스는 팹리스로 분류되는 이유는 서로 수익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설계만 하지만 IP는 자신의 브랜드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IP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와 로열티를 받고 팹리스는 설계하고 외주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쉬운 예로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팹리스의 장점은 시설 투자를 위한 현금 유출이 없으며 사업 철수나 축소에도 주문 금액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은 기업 내에 쌓이는 구조라서 개발력과 연구비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정보 유출이나 파운드리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쟁이 심화하면 마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이맥스는 휴대폰, 컴퓨터, TV, 카메라, 자동차, 보안, 의료기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DDI와 타이밍 컨트롤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대만 회사입니다. 총 매출의 80% 이상이 드라이버 I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DDI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약 28% 정도로 18년째 세계 1위이고 하이맥스가 점유율 약 9% 정도로 세계 3, 4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2위인 노바텍과 5위인 시트로닉스는 대만 업체이고 하이맥스와 3, 4위를 경쟁하는 실리콘웍스는 한국 LG의 계열사입니다. 하이맥스도 시바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90% 이상이 엔지니어이고 본사는 대만에 있지만 중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디자인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화된 설계 인력 양성과 확보인데 하이맥스는 정말 훌륭한 기술진을 가진 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밸류에이션이 문제입니다. 만약 현재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 지분을 언젠가 하이맥스가 가져올 수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맥스는 현재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DDI와 타이밍 컨트롤러를 공급하여 자동차용 OLED 시장을 노리고 있고 3D 센서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패널 쪽으로 전환하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평면 디스플레이 사업은 중국 업체들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DDI는 대만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맥스의 중국 매출이 최근 분기마다 상당히 늘었고 마진도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TV에서 스마트폰을 지나 VR과 자동차로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이맥스는 코로나 중에도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25%나 향상되었으며 올해도 파운드리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미리 생산량을 확보하고 마진을 개선하는 등 사업성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시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는 과대평가인 것 같아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시바 파이팅! 제가 반도체 중에 추천하는 주식은 TSM, ASML, UMC, NVDA, SIMO, SWKS, QRVO, AMD, AMKR 등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